지갑 속 현금이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들이요. 어쩌면 우리 세대 안에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제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 발전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주하게 될 아주 논리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돈의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이 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처음 들으면 굉장히 좀 허황된 소리 같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사실 현재 기술, 특히 AI하고 로봇공학이 보여주는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해볼 건 돈이 사라진다는 게 대체 어떤 논리에서 나온 말인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고 기술이 만들어낼 풍요가 과연 어떤 세상을 그릴지 함께 상상해보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보통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 돈이라는 건 그냥 인간의 노동력을 어떻게 나눌지 기록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네, 우리가 일을 하면 계좌에 숫자가 찍히고 그 숫자를 써서 다른 사람이 일해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잖아요. 그렇죠. 교환하는 거죠. 결국 내 노동 시간을 다른 사람의 노동 시간이랑 교환하기 위한 거대한 약속 시스템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거죠? 만약에요, 생산의 중심에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군요. 생산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AI랑 로봇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노동력 교환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컴퓨터가 좀 빨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AI가 모든 걸 설계하고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만들고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알아서 충전되는 세상.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이런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낼 생산량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제가 최근에 AI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정말 몇 초 만에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가 뚝딱 나오더라고요. 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게 그림뿐만 아니라 자동차 설계, 신약 개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와, 그 그림 얘기는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런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결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냐 내리는 디플레이션이냐는 결국 시중에 풀린 돈의 양하고요. 네.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이 둘의 달리기 경주거든요. 돈이 늘어나는 속도랑 물건이 늘어나는 속도. 맞습니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건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은 흔해지고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디플레이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돈이 더 빨리 늘어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물건 만드는 건 힘드니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물가는 원래 오르는 것이라고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AI와 로봇이 만들어내는 생산량 증가 속도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완전히 추월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디플레이션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디플레이션은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대공황 때처럼 다들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고 기업은 망하고 경제 전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악순환. 그렇죠. 그건 수요가 붕괴해서 생기는 나쁜 디플레이션입니다. 지갑이 텅 비어서 아무도 물건을 못 사는 공포영화 같은 거죠.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마트 진열대가 너무 가득 차서 가격표를 계속 더 낮은 숫자로 새로 붙여야 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건 공급이 폭발해서 생기는 좋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아무리 기술 발전으로 물건값이 싸진다고 해도 만약 AI 때문에 제 직업이 없어져서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저한테는 그냥 똑같은 나쁜 디플레이션 아닌가요? 그 둘을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죠?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전환 과정의 고통이 분명히 있겠죠. 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스마트폰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20년 전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지만
사실상 통신요금만 내면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이건 명백한 기술적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현상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모든 것, 음식, 자동차, 집으로 확장된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요? 네, 처음에는 내 소득이 줄어들까 봐 불안하겠지만 나중에는 소득이 거의 없어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소비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살 돈형의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게 풍족해지는 상황.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이건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죠. 하지만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 증가율이 통화량 증가율을 넘어서는 그 티핑 포인트가 네. 향후 3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3년이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물론 예측은 예측일 뿐이겠지만 그 3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너무 급진적인 주장 아닌가요? 급진적이죠. 하지만 그 근거는 바로 기술 발전의 기하급수적 속성에 있습니다. 기하급수적. 네, 우리는 변화를 보통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AI 같은 기술은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는 식으로 발전하거든요. 복리로 불어나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화가 더디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임계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그 임계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뭐랄까 경고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규제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 아니면 사회적 저항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쟁은 차치하고 일단 그 방향으로 세상이 간다고 가정해보죠. 돈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 빈자리는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에너지가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에너지요? 네, 카르다세프 척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명의 발전 단계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로 구분하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네, 1단계는 행성, 2단계는 항성, 3단계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문명이죠. 이처럼 돈과 달리 에너지는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물리법칙에 기반한 절대적인 가치니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미래에는 물건값이 원이나 달러가 아니라 킬로와트시로 표시될 수도 있겠군요. 네, 이 빵은 0.1킬로와트시, 저 자동차는 1000킬로와트시 이런 식으로요. 훨씬 직관적인데요? 그렇죠. 모든 생산 활동의 근원에는 에너지가 있으니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요? 만약에 우주의 태양광 위성을 수없이 띄워서 에너지를 거의 무한하고 공짜에 가깝게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태양의 에너지를 전부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조차 너무 흔해져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 어려워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아는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부의 축적이 무의미해진다. 지금의 부라는 건 결국 데이터베이스 안에 숫자를 더 많이 모으는 행위잖아요. 네. 그 숫자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하지만 로봇과 AI가 모든 걸 생산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숫자를 쌓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같은 거요.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솔직히 답이 안 보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상식을 초월한 수준이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국방 예산을 넘어섰어요. 와, 이걸 지금의 시스템으로 갚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인류 전체의 생산 파이가 AI와 로봇 덕분에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 커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의 부채는 그 거대한 파이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면 국가라는 개념까지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의 자원이나 노동력에 기반해서 국가 경쟁력이 결정됐는데 생산 수단이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AI와 로봇 네트워크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다면요.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생산이 더 이상 지리적 위치에 구속되지 않을 때 국경의 의미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의 자산 구조는 송두리째 흔들릴 거고 빚에 의존해서 유지되던 금융 시스템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통해 부를 쌓아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혼란일 수 있죠.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상상할 것 같아요. 내 자산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내가 하던 일은 로봇에게 빼앗기고 돈이라는 익숙한 시스템마저 붕괴하는 세상이니까요. 희망보다는 공포가 먼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인류가 마침내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의 입구일지도 모릅니다. 노동에서의 해방.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필요가 기술을 통해 거의 공짜로 충족되는 세상. 그래서 인간이 비로소 돈 버는 일 말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되는 세상 말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기차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결국 도착하게 될 중착역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역에 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겠죠.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AI와 로봇이 불러올 좋은 디플레이션의 논리를 따라가 봤고요. 네, 이 기술적 풍요가 우리의 경제, 사회, 심지어 부와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본 것 같습니다. 이 전환기는 분명 혼란스럽고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 만약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좋은 차나 넓은 집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어쩌면 창의성, 깊이 있는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혹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